2026년 2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자, 이제 정말 설 연휴가 코앞으로 다가왔네요. 네, 정말 금방이네요. 오늘 저희는 2월 15일자 금융 AI와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를 가지고 아주 깊게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말이죠. 이 AI라는 기술이 어떻게 한편으로는 우리 생활을 굉장히 편리하게 만들면서 또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협하는지 그 두 얼굴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오늘 여러분의 미션은 이 자료들을 통해서 AI가 금융사기 수법을 얼마나 교묘하게 바꾸고 있는지 또 동시에 은행들은 이 기술로 어떤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바로 그 핵심적인 변화의 흐름을 짚어보는 겁니다. 오늘 분석의 핵심 키워드를 딱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긴장감이 아닐까 싶어요. 긴장감이요? 네, 기술이 무섭게 발전하는 속도, 그리고 어떻게든 그 속도를 따라잡으려는 보안의 노력, 또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는 규제 당국의 움직임까지 정말 팽팽한 줄다리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설 연휴라는 이 특정 시점이 사람들의 심리나 금융 서비스 이용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결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지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그 긴장감의 진원지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리포트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보이스피싱 경고예요. 그렇죠. 명절이면 항상 나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릅니다. 금융당국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AI 음성 조작 가능성을 콕 집어서 경고했더라고요. 단순히 목소리를 흉내내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AI를 이용해서 내 아들, 내 딸 목소리를 데이터 몇 개만 가지고 그냥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청취자분들께 얼마나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올지 상상만 돼도 아찔한데요? 그렇죠. 특히 설 연휴에는 택배 배송 확인이라던가 오랜만에 가족 안부를 묻는 연락이 많아지는데 사기범들이 바로 그 틈을 파고드는 겁니다. 아, 엄마, 나 핸드폰이 고장나서 친구 걸로 전화했어. 급하게 돈 보낼 때가 있는데. 이런 전통적인 시나리오에 AI가 만든 진짜 같은 가족 목소리가 더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이건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죠. 감성적으로 속을 수가 더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사기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범죄의 패턴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게 정말 무서운데요. 리포트에 나온 그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주의보가 딱 그런 사례 같아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터지자마자 몇 시간도 안 돼서 그 일을 믿기로 한 스미싱 문자가 대량으로 유포됐다는 거잖아요. 이 속도전이 정말. 바로 그 민첩성이 핵심입니다. 결국 AI가 하는 일이라는 게 패턴 인식의 극대화거든요. 패턴 인식이요? 네. 사기범들은 대중의 불안감이나 호기심이라는 패턴을 파고드는 거고 은행은 고객의 필요라는 패턴을 파고드는 거죠. 같은 기술을 누가 어떤 패턴에 적용하느냐에 따라 선과 악이 갈리는 셈이에요. 기술 발전이 사기범들에게는 너무나 강력한 신무기를 쥐어준 셈이 됐고 이제 금융사와 소비자 모두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방어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온 겁니다. AI 목소리까지 흉내낸다니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창과 방패의 싸움은 언제나 있어 왔잖아요. 금융사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진 않겠죠. 물론입니다. 그럼요. 리포트를 보면 금융사들의 움직임이 꽤 적극적이에요. 단순히 조심하세요라고 알리는 수준을 넘어섰죠. 예를 들어 KB금융은 설 연휴를 맞아서 무결점 금융서비스 시행을 내걸었어요. 무결점이요? 네, 이건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풀가동해서 단 한 건의 금융사고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 FDS도 AI 기반으로 고도화해서 실시간으로 의심스러운 거래를 잡아내고요. 우리은행의 이동점포 운영도 눈에 띄더라고요. 고향 가는 기차역이나 터미널에 직접 찾아가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 아이디어 자체는 좋은데 솔직히 이런 오프라인 캠페인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진짜 사기에 타겟이 되는 분들은 그런 캠페인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아서요. 이건 좀 보여주기식 대응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굉장히 날카로운 지적이시네요. 실제로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사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다각적인 접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에게는 이런 대면 캠페인이 여전히 효과적일 수 있고요. 그렇겠네요. 더 중요한 건 이런 활동을 통해 우리 은행은 사기 예방에 이렇게 진심이다 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시장에 던지는 겁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 거죠.
물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AI 기반의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일종의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눈에 보이는 활동과 보이지 않는 기술 두 가지를 다 가져가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렇게 범죄자들이 AI를 무기로 삼는 동시에 금융권에서는 바로 그 기술을 AX, 즉 AI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요. 맞습니다.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위협인 동시에 가장 강력한 기회인 셈이죠. AAX의 좋은 사례로 리포트에 나온 카카오뱅크의 대화형 AI 서비스를 꼽을 수 있겠네요. 저도 이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어요. 단순히 예금 잔액 알려줘 같은 간단한 명령을 수행하는 걸 넘어서서 지난달에 받은 대출 금리가 왜 이렇게 나왔어요 같은 좀 복잡하고 민감한 질문에도 AI가 차근차근 설명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금융 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마치 은행 창구 직원과 대화하듯이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죠. AI가 금융의 문턱을 확 낮추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걸 조직 전체 차원으로 확장한 게 바로 신한금융의 1부서 1에이전트 체제 도입입니다. 1부서 1에이전트요? 네, 말 그대로 모든 부서가 각자 업무에 맞는 AI 비서를 하나씩 갖게 된다는 뜻인데요. 단순 반복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직원들은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1부서 1에이전트라 개념은 좋은데 조금 막연하게 들리기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대출심사 부서의 직원이라면 제 AI 비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도와주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뭐 아침에 출근하면 어젯밤 사이 들어온 대출 문의 수십 건을 미리 분석해서 위험도 순으로 쫙 정리해주고 그런 건가요? 정확히 그런 그림입니다. 제가 서류 작업할 시간을 AI가 벌어주는 셈이네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거죠. AI가 이 신청자는 과거 비슷한 조건의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연체율이 높았으니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같은 제안까지 해주는 겁니다. 와, 직원은 최종 판단만 내리면 되고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업무 효율만 높이는 걸 넘어서서 조직 전체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리포트에서도 데이터 품질 고도화, 현업 역량 축적, 위험 관리 정교화를 함께 추진한다고 명시하고 있죠. 듣기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모든 부서에 AI 비서가 붙는다는 게 마치 AI 감시관이 하나씩 따라붙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아, 업무 효율성이라는 명목 아래 더 심한 통제나 실적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없나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AX를 도입할 때 가장 크게 부딪히는 장벽이 바로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한 같은 경우에도 AI 도입이 아니라 직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AI를 경쟁자나 감시자가 아니라 내 일을 도와주는 똑똑한 동료나 비서로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AI 활용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또 AI가 내린 판단의 근거를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결국 기술을 받아들이는 조직 문화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AX 성공의 관건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기술 자체보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네요. 이런 변화가 투자 자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다고요? 네, 하나은행의 AI 기반 상업용 부동산 시장 예측 모델이 대표적입니다. 지금까지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빌딩 투자 같은 건 소수의 전문가나 거액 자산가들만 접근할 수 있는 그들만의 리그였잖아요. 맞아요. 정보 비대칭이 너무 심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AI가 수십 년치의 실거래가, 공실률, 주변 상권 데이터, 유동인구 데이터까지 전부 분석해서 3년 뒤 이 지역의 상가 수익률은 몇 %가 될 것이라고 예측해주는 시대가 온 겁니다. 개인 투자자도 전문적인 투자 자문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게 비단 금융권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리포트 말미에 설 명절의 골칫거리인 배송 대란을 해결하는 물류 현장의 AI 혁명이라는 대목도 나오던데요. 맞습니다. 금융에서 시작된 AX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른 산업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죠. AI가 가장 효율적인 배송 경로를 실시간으로 짜주고 거대한 물류 창고에서는 분류 로봇 수백 대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면서 상품을 나릅니다. 아,
덕분에 우리는 명절에도 다음날 새벽에 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 거고요. 이 모든 과정의 뒤에는 결국 데이터를 처리하고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AI가 있는 겁니다. 국내의 이런 변화들을 보니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는지 궁금해지네요. 이 정도면 꽤 잘하고 있는 편인가요? 좋은 질문입니다. 국내의 변화는 철저히 글로벌 트렌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어요. 리포트에 따르면 정부가 대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서 범정부 실무단을 구성했는데 핵심 협력 분야로 에너지, 반도체와 함께 AI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 AI가 들어갔군요. 네, 이건 AI 기술 주도권 확보가 이제 개별 기업의 경쟁력을 넘어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아젠더가 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만큼 전 세계적인 경쟁이 치열하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혁신을 장려하는 움직임이 있다면 반대로 그에 따른 위험을 통제하려는 움직임도 당연히 있겠죠. 엑셀에 밟는 동시에 브레이크도 신경 써야 할 텐데요. 당연합니다. 혁신과 규제는 항상 같이 가는 한 산이죠.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자금 세탁 방지 AML 제도 개편이 바로 그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아하. AI 기반의 새로운 금융 기술이 등장할수록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같은 범죄에 악용될 위험도 커지니까요. 특히 가상자산과 관련된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혁신을 장려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동시에 그 기술이 가져올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게 규제 당국의 가장 큰 딜레마죠. 글로벌 쪽에서 정말 의외의 소식도 있던데요. 브라질이 국가 차원에서 비트코인 100만 개를 비축하겠다고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잠깐만요. 국가가 비트코인 100만 개요? 네, 100만 개. 이건 개인이 투자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실패하면 국가 부도 사태까지 갈 수 있는 엄청난 도박인데 대체 무슨 꿍꿍일까요? 그렇죠. 굉장히 도발적인 움직임이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리포트에서는 이걸 글로벌 금융 패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고 있어요. 패권 도전이요? 네, 수십 년간 이어져온 달러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에 대한 불만을 가진 국가들이 비트코인 같은 대안자산을 통해 새로운 판을 짜려는 시도라는 거죠. 하지만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브라질은 역사적으로 엄청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으면서 자국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경험을 한 나라거든요. 아,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이라기보다 자국 통화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린 생존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생존 전략이라. 네, 어떤 중앙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자산에 국가의 미래의 일부를 걸어보겠다는 거죠. 와, 생존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보니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이게 성공하든 실패하든 기존의 금융 질서에 균열을 내는 상징적인 사건이 될 수는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금융의 확장은 정말 국경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례들도 있었죠. 네, 삼성전자가 베트남에서 시작한 AI 가전 구독 서비스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현재 대형은행과 손잡고 최신 AI 세탁기나 냉장고를 매달 우리 돈 몇만 원만 내면 쓸 수 있게 한 거죠. 아, 구독으로요? 네, 이건 단순히 제품을 파는 제조업에서 서비스를 파는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하려는 시도인데요. 그 중심에 금융이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키움증권이 미국의 인기 주식거래 앱인 위불과 외국인 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협력한다는 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위불이요? 네, 이제 해외 투자자들이 위불 앱을 통해 더 쉽게 한국 주식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금융의 국경이 허물어지고 있는 생생한 증거들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오늘 자료를 통해 본 것처럼 AI는 가족의 목소리를 흉내내서 금융사기를 고도화하는 무서운 위협인 동시에 금융 지식이 부족한 소외계층까지 아우르는 포용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놀라운 기회라는 것. 정말 야누스의 두 얼굴을 보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결국 AX 시대의 금융은 보안과 편의성이라는 어찌 보면 서로 충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의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죠. 오늘 살펴본 자료는 표면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핵심은 결국 신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신뢰. 네, 금융사는 AI가 내놓는 예측과 판단 모델의 신뢰성을 시장과 고객에게 증명해야 하죠. 고객은 낱날이 편리해지는 디지털 서비스를 마음 놓고 믿고 쓸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부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균형점을 찾아 시장 전체의 신뢰를 유지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경쟁은 눈에 보이는 서비스 경쟁을 넘어서 데이터 품질 관리, 인력 양성,
윤리적인 AI 모델 개발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신뢰 쌓기 경쟁이 훨씬 더 치열해질 겁니다. 오늘 우리는 AI가 만든 목소리가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사례와 복잡한 금융 상담을 해주는 사례를 모두 보았습니다. 앞으로 AI가 금융기관과 사기꾼 모두의 목소리가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그 목소리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미래의 금융보안은 더 강력한 기술 개발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우리 자신의 새로운 감각을 키우는 데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